안녕하세요. 대한내과의사의 기획부회장 조현호입니다. 오늘은 만성질환 관리하고 돈 버는 법이라는 주제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만성질환이 있지만 사망률과 입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이 고혈압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이 국가적으로 이제 본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설명드리고 이제 거기 관련된 제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내년도에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노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봄사업 전환되기까지 한 10여 년 동안 준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본사업까지 진행이 되기에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 동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제 내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17년도에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이제 저희가 고령 사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내년도에 1,059만 명.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니까 이제 여기다 2를 곱하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되는데 이 결정적인 원인이 이제 6.25 전쟁 이후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 한 9년 동안 700만 명이 태어납니다.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도부터 노인의 이제 65세 이상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2022년도 2년 전에 이제 노인 인구가 한 900만 명 됐는데요. 점차 증가를 해서 한 15년 뒤에는 2배가량 1,700만 명이 되고 그 이후로도 30년간 1,900만 명, 1,700만 명. 그러니까 지금의 2배의 수준에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65세 노인 인구 비중이 지금 이제 20%에서 이제 약 절반 가까이 46.4%까지 이제 계속 증가되는. 그래서 앞으로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인 인구에 대한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화두가 됩니다. 근데 이제 OECD 주요국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진입하는 시간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라가 7-8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이게 인제 그만큼 이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또 저출산 문제가 같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제 뭔가 국가적인 대책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외국에서는 이 고려 인구 비중이 이제 시간의 감에 따라서 뭐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데 저희는 상당 기간 동안 인제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건강하지 못한 노후. 이제 우리가 인제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OECD 평균 나이를 따지면 수명을 따지면 저희가 3 인데 2040년 정도가 되면 이제 1 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제 수명은 인제 높은데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나 송해 선생님처럼 이제 90 살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뭐 병원에 큰 뭐 입원이나 뭐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돌아가시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건강하지 못한 수명이 인제 점점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인제 고혈압, 당뇨 등 2개 이상 복합 질환이 있는 경우가 노인의 55% 입니다. 그리고 치매 노인도 지금 현재 1 0 0만 명 수준인데 앞으로 인제 한 25년 후에는 300만 명까지 한 3배 정도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이동하는 거 잘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건강 수명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건강하지 못한 수명이 인제 15.1년 2012 년도에서 2021년 17.3 년으로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건강하지 못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인제 장기요양 등급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2023년 통계를 보면은 1 0 0만 명이 인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습니다, 노인 인구 중에서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2022 년도에 인제 9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으니까 10%가 넘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인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85세 인구가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건데 인제 41만 명으로 이렇게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한 을 잘 건강 수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인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회에 대한 그런 인제 노인 부양 의식 변화나 사회적 요구도가, 돌봄 요구도가 인제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반대, 매우 반대가 한 절반 가까이 되는 반면에 인제 자식이 부양해야 된다는데 매우 동의와 동의가 인제 20%를 약간 넘는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제 뭐 자식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여건이 이렇게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이 돌봄의 시스템에 대해서 적절하게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분들이 증가되는, 독거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식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문제도 인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요양병원의 병상 수라든지 아니면 요양시설의 정원 수에 관한 이런 비용도 이렇게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그 노인 입원 및 입소 경량이 지금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자기가 살던 집에서 거주를 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요양병원이나 우리가 요양원에서 인제 케어를 받게 되는데, 그 2018년 통계를 보면은 요양병원에서는 460 일, 요양원에서는 904 일을 인제 보내게 됩니다. 인제 2 년하고 3년 사이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요런 시설보다는 인제 원래 거주하는 데서 케어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제 국가적인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인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그러는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인제 의료, 요양, 돌봄을 이런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 인제 살던 곳에서 인제 생을 건 이렇게 지내시다가 인제 시설보다는 인제 살던 곳에서 이런 지원을 받고 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인제 지금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저희 나라가 그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나 그런 기간이 상당히 인제 빠르고 오래 유지되는 그런 인제 어려움은 있지만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이 고령 사회에서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드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20 년, 15년, 뭐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도 꽤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는 고령 사회에 진입한 게 2017년인데 2018년부터 이런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 인제 준비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인제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인제 노년층이 인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55년부터 63년생 총 700만 명이 되고 전체 인구의 13.6% 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존의 들하고 건강이나 소득 등에서 좀 다른 새로운 노인 세대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은 주로 대도시에 인제 거주를 하시고요. 3분의 2 이상이 대도시, 수도권에 특히 50% 가까이 거주를 하시고 학력이 또 상당히 높으세요. 고졸 이상 학력이 80% 이상이고 중위소득의 100% 이상 비율이 6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제 건강 관리를 또 상당히 잘 하셔 가지고 2개 이상 만성 질환을 가진 비율이 아까 55%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노년층은 33.8% 로 건강 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90% 이상에서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계시고 인터넷도 사용을 하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노후 생활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신노년층을 비롯해서 앞으로 인제 노년이 되시는 분들은 전부 여기 신노년층 이상의 특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뭔가 장점이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우리가 뭔가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건강 수명을 어떻게든 잘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건강 수명을 유지 못하는 요양시설에 의지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뇌혈관 합병증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고 4 가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지혈증, 그리고 흡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치매도 인제 혈관성 치매,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으로 인한 치매가 한 20% 차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골절 이런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고혈압, 당뇨병이죠. 그래서 인제 고혈압,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번 10월 달에 이 사업이 인제 본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국가 검진 시스템이 인제 최소 2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국가 공단 검진의 1 차적인 목표는 고혈압하고 당뇨병을 조기 진단하고 폐결핵을 이제 진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합병증 관리 사업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지금 틀을 마련해 갖고 있고요. 근데 인제 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부담을 줄이려면 결과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인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의사 환자 모두 너무나도 실천이 어렵고 기존에는 이제 약을 주로 처방해 주는 우리 상급 종합병원에 가시면 고혈압, 당뇨병 진료를 하지만 교수님들이 너무 시간이 바쁘시니까 짧게 이렇게 진료만 되고 약 위주로 이렇게 처방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 만성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 생활 실천, 생활 습관 관리가 인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쪽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시범 사업이 이번에 인제 본 사업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오늘 주제에서 만성 질환 관리하고 돈 버는 방법인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이 국민 전체의 건강 관리가 되지 못하면은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개인 건강을 지키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만성 질환 관리는 동네 의원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네 의원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의료라고 합니다. 1차 의료 기관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서 이제 앞으로 의료는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뭔가 중심 체계로 구축이 돼서 관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목적은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인제 환자분들을 관리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만성 질환의 가장 큰 포인트는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제 합병증에 로 인해서 아까 그 요양시설에 가는 경우를, 그건 인제 어 비가역적인 합병증인데 우리가 인제 급성으로는 입원이라든지 응급실 방문을 하게 되죠. 고런 거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인제 사실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역사회, 지역 단위로 이런 만성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거버넌스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팀을 운영할 때도 감독이나 코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팀을 이루는 조직을, 그 팀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고게 인제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학은 과학입니다. 이게 통계로 인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거 기반 진료 지침에 따라서 환자를 보도록 해서 인제 고혈압, 당뇨병은 조절률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인제 이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사업이 그 지금 동네 의원이 최근 통계에 의하면 34,000 개가 있는데 현재 이 사업에 참여를 한 의원이 한 2,600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10 에서 20% 사이 정도라서 모든 의원이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 부분은 인제 점점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존에 이제 3,600개 의원이 선정됐는데 2,600여 개만 인제 실제로 환자를 등록을 해서 받고요. 의사들도 이게 힘들다는 거를 입증을 하는 거고요. 환자분들은 64만 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본사업이 되기 전에 이러한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 환자 요렇게 비율이 있고 복합 질환 환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고혈압, 당뇨병 둘 다 인제 가진 질환을 가진 경우인데 이 사업에서는 인제 당뇨병 환자가 포함된 군이 좀 상대적으로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인제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는 거고, 그 기존에 인제 이 시범 사업이 2019 년부터 지금 6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는데 인제 시범 사업에서는 본인 부담률이 10% 였습니다. 근데 인제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안 받는 의료기관도 뭐 쪼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검진 바우처라고 해서 인제 필요한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제 공단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모두 이용해야 되는 의료기관에 약간 부담이 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건강보험 제도는 본 사업에서 모든 게 인제 중증 질환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본인 부담률이 30% 입니다. 근데 이 사업에서는 인제 그 참여자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서 20%로 인제 했습니다마는 기존 사업에 비해서는 이제 부담이 늘어난 거고요. 검진 바우처 제공한 것도 이제 종료가 돼서 이게 인제 인센티브가 하나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의원 입장에서는 좋은 점은 이제 전산 시스템이 간소화되고
그 안 좋은 점은 인제 기존의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동시 적용에 불과하다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라는 건강생활을 실천을 하면 인센티브로서 본인 부담비를 커버를 하고 검진 바우처도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좋은 취지로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성질환 관리를 잘한다는 거는 하나의 의원에 꾸준히 잘 다니시면서 약을 복용을 잘 하시고 필요한 검사를 적절하게 해서 평가를 해서 끌고 나가는 건데, 그 본인 부담률이 30% 인데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본인 부담금이 20%로 줄어들게 되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건강생활 실천 포인트로 그 20%도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이번 본 사업에서 또 차별을 한 게 뭐냐면은 그 환자분들을 위험군에 따라서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을 분리를 해서 쪼끔 더 고위험군에 잘 관리를 하겠다는 고런 인제 개념이 인제 들어갔다는 게 좀 기존하고 차별점인데, 인제 이 부분은 쪼금 더 고도화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스스로 잘하시는 분들은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공부 너무 다들 싫어하지만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건 스스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인제 위험 인자가 많고 여러 가지 관리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런 점에서는 좀 앞으로 더 가야 될 길이 멀고요. 인제 교육 상담을 의사나 케어 코디네이터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려면은 뭔가 이제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이 중요성이 벌써 인제 17년 전부터 인식이 돼서 다양한 사업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거를 모형을 실제적으로 본사업하는 데 지금 17 년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인제 이게 결정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 2014년 11월 한 10년 전인데, 인제 정부와 의사회, 학회, 동네 의원들이 서로 인제 전문성을 가지고 협력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뭔가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하면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꼬입니다. 근데 서로 인제 소통이 잘 되고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 월에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 사업이라고 이 그림을 인제 그렸습니다. 동네 의원이 환자분께 진료 상담하고 1차 의료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개인별 건강생활 계획 수립 관리를 하고 건강 서비스 기관이 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런 그림을 그렸는데, 요거가 실천이 되면은 인제 만성질환 관리는 정말로 잘 되는 건데, 이 시스템을 실천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한 발 한 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근데 이미 10여 년 전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게 참 대단한 거다고 제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인제 지금 성창영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참 대단한 그림을 그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 사업의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 교육 자료를 인제 제공을 해서 환자분들께 인제 질병에 대한 설명하고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교육 상담을 시행을 한 겁니다. 고거 한 가지였는데 그것만 해도 만족도가 높고 교육 상담의 효과, 그리고 의사 환자 관계가 개선이 되고 생활 습관이 변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상담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6년 9 월에는
이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 사업이라고 비대면 사업이 인제 또 시행이 된 적이 있었고, 이 두 사업이 합쳐져서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인제 2019 년부터 이게 지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시행이 됐는데, 지금은 인제 이 부분이 쪼끔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단 검진하듯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을 인제 평가를 합니다. 포괄 평가를 해서 문진하고 신체 검사, 임상 검사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1 년간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교육, 그다음에 모니터링, 상담, 뭐 서비스 연계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리고 1 년에 2번 그 점검 및 평가를 합니다. 그 케어 플랜이 수립되고 4 개월 이후부터 이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인제 이런 프로그램을 그다음에 처음에는 인제 교육만 자료를 가지고 교육만 하는 것을 이러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환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제 문자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인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죠. 그래서 인제 또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었고요. 그리고 또 그걸로만은 또 유지가 안 되니까 인제 그 공단에서 바우처라고 그 합병증 검사, 안저 검사 요런 걸 해 줬었고요. 그리고 인제 말씀드린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에 필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 뭐 3 개월 정도 평균 혈당 당화 혈색소라든지 뭐 이상 지질에 대한 검사를 이거를 무료로 이제 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하나의 큰 동력이 되었는데, 인제 만성 질환 관리는 이게 의사도 힘들지만 인제 환자분들께서 이거를 하기가 너무 힘들고 귀찮잖아요, 공부랑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인제 게다가 자기 돈 내고 이걸 하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는 좀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인제 노인 어르신들이 이렇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경제적인 부담도 더 느끼시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시범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인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 시범 사업은 그 예방형이 있고요, 관리형이 있는데, 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은 관리형으로 전국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모두 다 이제 해당을 이 돼서 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수면 연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걸음수입니다. 인제 1만 보 걸음에 집착할 필요 없고, 뭐 전문가들은 절반도 안 되는 걸음으로도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된다. 널리 알려진 건강 걸음 수는 1만 보였지만 하루 8천 보를 권장하는 게 있고, 새로운 연구에서는 츠 1,000 걸음, 심지어는 500 걸음도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유럽에서 이 22만 명을 대상으로 17개 데이터를 조사를 했더니 매일 500 보를 걸을 때마다 심혈관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7%나 감소하고, 매일 1,000 걸음을 걸을 때마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15%나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루에 2,500 걸음도 상당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걷기보다 좋은 운동은 없는 겁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낙상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한 골절을 주의하셔야 되지만, 그래서 인제 걸음수는 의사가 인제 관리해 드리는 의사가 이제 그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아까 말하는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도 그 이런 배식을 할 때 환자분들이 가능하면 그걸 타러 온다는 거예요, 배식판을. 그만큼 인제 쪼금이라도 걷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혈압 당뇨병 관리 사업에서 8만 원을 까지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이 1 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그 총 금액이 4 0만 원이 넘지 않고 실제로는 뭐2 3 0만 원을 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2-30만 원이나 그러면 본인 부담금 20%기 때문에 4만 원, 6만 원이면 인제 커버가 되는데 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참여 신청을 하면은 5천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인제 케어 플랜 아까 말씀드린 거를 작성을 하면 5천 점 이게 인제 점인데 나중에 포인트를 이제 원으로 전환을 하니까 인제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걸음수를 정한 걸음수대로 그 시행이 되면 하루당 100점 해서 200 일이 되면 인제 2만 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4,000 보로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뭐 8,000 보로 할 수 있고 환자분마다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자가 측정, 혈압이나 혈당을 자가 측정 혈압 환자는 혈압, 그 고혈압, 당뇨 복합 환자는 혈압이나 혈당, 당뇨 환자는 혈당을 이렇게 전송을 하면 주 2 회까지 해당 250 해서 500 점까지 해서 이것도 1 년에 2만 점이 인정을 하고요. 교육을 1 년에 10 번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게 4,000 점에서 5 회까지 2만 점을 인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연간 2 번을 받으면 만점이 돼서 8만 점을 이 쌓일 수 있고 만점 이상이 적립이 될 때는 인제 그때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올해 예를 들어서 인제 뭐 1월 1 일부터 12월 30 까지 포인트를 8만 점을 했는데 다 사용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년에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2 월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실전 포인트는 걸음수나 인제 자가 측정은 이 앱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쪼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포인트를 그러니까 그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금액으로. 그 전화를 해서 쓰는 건데 인제 이걸 쇼핑몰도 쓸 수 있고 참여원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쇼핑몰은 그 예방형을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관리형의 같은 경우에는 참여원에서 인제 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쪼끔 착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앱에서 건강 실천 카드를 발급받아서 인제 결제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쪼끔 지금 번거로움이 너무 많아서 지금 좀 활성화되지 못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제가 고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착 앱을 해서 이 건강 실천 카드를 통해서 이 카드로서 인제 의원에서 결제를 하는 건데요. 좀 너무 번거로워서요. 그래서 인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이라든지 건강 실천 카드를 그 우리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 동영상이 3 분, 5분 해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고거를 인제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이 8만 원이 이렇게 잘 쌓여 가지고 그걸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도입된 지 한 2-3 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인제 서울시 건강 포인트라는 게 지금 좀 잘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거기도 제대로 되는데 2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요런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공단하고 같이 이거를 개선책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놓냐면은 이게 자기 핸드폰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 건강보험 그 공단 앱을 더 건강보험이라는 공단 앱을 통해서 자기 핸드폰을 통해서 이게 그거를 가입을 하셔야 됐는데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를 그거를 인제 전면적으로 개인 핸드폰이 없어도 오프라인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서 사업 신청이나 포인트 적립, 포인트 조회, 포인트 전환, 건강 실천 카드를 좀 파격적으로 내년 1월 1 일부터 쪼끔 변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원래는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3 개월 내에 인제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도록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신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은
신청한 이후로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교육을 인제 1 월 1 일부터 해서 6 월까지 교육을 5번 받으면 2만 점이 쌓여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면 그 2만 점이 쌓이질 않습니다. 그 6월 이후부터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포인트를 빨리 이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를 빨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우선. 그래서 이게 너무 신청하는 방법이 앱이나 웹을 통해서 또 팩스도 가능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거를 앞으로는 의원에서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다. 그 의원에서 사용하는 그 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인제 신청할 수 있도록 의원에서 대신 신청해 줄 수 있고, 기존에는 1 년이 끝나면은 또 재참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좀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게 자동 재참여를 가능하게 했고, 포인트가 얼만지 이게 알 수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것도 인제 의원에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포인트 전환을 하려면 또 더 건강보험 앱에 들어가서 이걸 포인트를 전환을 참여자가 직접 해야 되는데 상당히 번거로웠는데, 이 부분도 건강실천 카드 내 포인트로 자동 전환하게 요렇게 내년 1 월 1 일부터 적용 예정이고요. 포인트 사용도 그 조폐공사 착 앱을 통해서만 건강실천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새마을금고에서 인제 발급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인제 결과적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거를 사용하려면은 건강실천 카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더 건강실천 카드 발급을 한국조폐공사 착 앱에서 인제 하는데 이게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착 앱에서 하는 거는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모든 게 하나의 은행만 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가 3,200 개인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점이 많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새마을금고에 가서 이 건강실천 카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또 개선이 되는데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걸음수라든지 혈당 혈압 전송을 할 때는 자기 핸드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앱을 통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핸드폰이 없는 어르신분들이 있고 또 자식 명의로 돼 있는 또 분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좀 교육 상담을 더 해서 기존에는 10번 교육에 5 번까지 2만 점이었는데 이걸 10 번까지 해서 4만 점으로 좀 확대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지금 좀 세우고 있고요. 이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포인트 사용이 새마을금고 한 개 금융기관 한에 인제 기존의 건강실천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했다는 거를 인제 지금 한국조폐공사에서 그 4세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제 개인이 현금 우리 이렇게 인출하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체크카드 기능이 다 있는데 고걸로 인제 할 수 있게,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아주 손쉽게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인제 생활 실천 지원금제를 신청을 하시고요, 내년부터. 그러면 인제 포인트가 차근차근 쌓이고 그걸 사용하는 거는 2 년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제 고거는 하반기에 쪼끔 체크카드로 도입이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대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 제도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 초고령사에 가는 여러 가지 문제, 커뮤니티 케어를 같이 감당을 인제 앞으로 해야 되는 제도의 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를 빨리 도입을 제대로 해서 이제 의료기관의 의료진이나 참여하는 환자분들께서 불편함 없이 쉽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신속하게 지금 개선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빨리 움직이지 않는데 참 이거는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 동네 의원에서 환자 관리에 대한 부담이
인제 있는 부분이 교육 시간이 지금 10 분으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환자분들께서 바쁘시거든요. 의사도 그 10 분을 교육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5분 기준일 때가 있었습니다. 고걸로 좀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환자 관리 및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있어서 이제 뭔가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쪼끔 더 연계를 잘해서 환자분이나 의사의 부담을 좀 줄어들 수 있는 요런 거를 쪼금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지역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역 의사의 중심 그리고 지역 사회 내에 인제 뭐 지자체 그다음에 보건소, 공단지사, 그 시민단체 요렇게 인제 합심을 해서 앞으로 있을 이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의료요양 돌봄 시스템 플랫폼을 인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쉬운 환자를 보거나 어려운 환자 보거나 이게 수가가 차이가 없어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거나 적게 투자하거나. 그러니까 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은 고위험군 환자분들이 충분한 우리가 진료 시간과 여러 가지 인제 케어를 받는데 집중적으로 투여가 돼야 되는데 고게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위험군을 정확하게 인제 이렇게 어떤 분들이 정말 고위험군인지 고런 거를 정확하게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의사들이 열심히 볼 수 있도록 고런 제도가 인제 앞으로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범 사업이 본사업으로 돼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쪼끔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인제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인제 이게 처음 본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인제 지금 정부나 이게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그 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TF가 있습니다. 서로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앞으로 더 이제 환자분들이나 의사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또 도움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인제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 제가 여기 좀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7세 여성인데 한 달 전 처음으로 고지혈증 약 처방받았는데 어 복합제를 주셨는데 처음 보겠는데 왜 이렇게 복합제를 주셨을까요? 수치는 LDL 130이고 고혈압 약도 복용합니다." 예. 우리가 인제 아까 제가 심뇌혈관 합병증의 4대 위험 인자 말씀드렸잖아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지혈증, 흡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LDL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인데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에서 노출 기간에 비례해서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LDL을 낮추는 게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40세 이후에는 약 절반 가까이가 이 이상질지혈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근데 고혈압, 당뇨병이 아닌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160 이상부터 이제 약을 쓰고요. 그다음에 인제 위험 요인을 따지는데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100 이고요. 고혈압인 있고 지금 57세 여성이면은 55세 기준 그리고 고혈압 두 가지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LDL이 130 이상이면 인제 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 차적인 목표는 100 이하로 낮추는 건데 우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 이상 지지율을 더 엄격하게 70 이하로 낮추라는 거고요. 고걸 낮출 때 인제 약을 쓸 때 이제 복합제를 쓰는 게 효과도 좋으면서 우리가 이상지지혈증 약의 부작용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가든지 근육이 좀 아파진다든지 뭐 혈당이 약간 올라간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작용도 줄이기 위해서 복합제를 요즘에 인제 많이 쓰고요. 그거는 인제
약을 쓰면서 이상지질증 약을 쓰고 8주에서 1달 내지 3달 후에 그걸 평가를 해서 약에 대한 효과나 부작용을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처방을 받고 계신 거고요. 약을 잘 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원장님 2 차성 고혈압이 아닌데 혈압이 갑자기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57세 여성인데 갑자기 상승해서 약 복용 1 달째인데 110에서 150 까지 들쑥날쑥한데 원래 처음 복용 시 바로 혈압이 떨어지지 않나요? 차츰 떨어지나요? 아니면 약 용량을 올려야 할까요? 이게 개별화된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그 분은 이제 주치 선생님이니까 주치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맞고요. 인제 57세 여성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인제 고령 환자에서는 혈압약에 의해서 저혈압이 오는 그런 부작용을 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할 수가 있고 뭐 요즘에는 인제 혈압을 24 시간 이렇게 반지만 껴도 모니터링 되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또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인제 주치 선생님인데 혈압은 잘 조절되다가도 우리가 뭐 이제 일상생활 할 때는 혈압이 이렇게 뭐 9 시부터 6 시까지 높고 그 수면을 하거나 이러면 혈압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30-40 이상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인제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인제 그게 진짜 혈압이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혈압이 잴 때도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는 인제 그 병원에 왔을 때는 좀 앉아 계시다가 재고 반복적으로 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좀 들쭉날쭉하시면은 가정 혈압을 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요. 우리가 혈압이 조절 기준은 140에 90 인데 가정 혈압은 135에 85 쪼끔 낮게 해서 하는 거니까 고런 거를 뭐 체크해 보신다든지 고거는 인제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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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비욘디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참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고령 인구는 늘고 저출산 문제가 같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부양해야 될 그 숫자가 급격하게 이전에는 한 명이 뭐 부양하는 사람이 7-8 명이면 나중에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1970 년생이라 이제 뭐 한 10년 지나면 인제 노인이 되는데 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인제 뭐 효도 거꾸로 보면 자식의 부담을 적게 주는 거고요. 국가적으로도 큰 애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생활을 유지를 해서 건강 생활을 실천을 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인제 40 세가 지나면은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진다 그러잖아요. 이게 65 세가 넘으면은 그 신체 나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관리를 잘하신 분과 못하신 분은 뭐 20-30세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뭐 90 몇 살인데도 정말로 혼자서 이렇게 빳빳한 허리로 이제 진료받으러 잘 다니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우리가 건강이 안 되면은 그 이하의 나이에서도 뭐 휠체어를 타고 뭐 병원 진료로 오셔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혈압 당뇨병은 관리의 중요성은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요게 정말로 오랜 준비 끝에 본사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34,000개 의원 중에 2,600 개만 하고 있고 기존의 2,600 개도 이게 본사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앞으로 쪼끔 여유를 가지고
이제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겨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